네, 내년 1월부터 거가대교의 통행료 일부가 인하된다는 소식이 들리죠. 이와 함께 도내 또 다른 민자도로의 요금도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큰데요. 특히 거가대교 못지않게 비싼 마창대교의 통행료는 개통 직후부터 논란이 돼 왔습니다. 당초 요금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지 또 실제 요금 조정은 가능한 건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첫 번째 감시 리스트, 마창대교 통행료는 오케이입니다. 요금비로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왔다 갔다고 한다 치면 하루에 10,000원 정도는 드는데, 그래서 솔직히 저희 납품한 옆 기사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부담이 좀 많이 돼가지고 한 달에 한 20만 원씩 나오는데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쪼댕이면은 돈이면 10,000원 들어가 비고, 한 번 쪼댕이 비면은 그러기는 5,000원 들어가 비고 이래 되지. 비싸서 한 1,000원 정도는 깎아야 되지. 진동하고 고성 쪽으로 거래처가 있어 자주 갑니다. 그 짧은 거리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많이 되죠. 그 도로에 뭐 돈 다 깔아보면 우리 뭐로 먹고 살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하도급 업체하고 계약 금액입니다. 업체들은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시킵니다. 그러면 실제 100원에 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은 50원, 60원 정도에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4배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자기들이 예상했던 금액하고 실제 공사 투입했던 거하고는 한 4배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폭리를 취하는 거죠. 부당한 계약의 주체인 주식회사 마창대교의 운영권 등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 처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익 처분을 거쳤고 이후에 사업 시행자가 통행량 재검증을 하면서 그 이후에 또 10여 차례 또 협상과 설득을 병행해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민자사업 다 뜯어고쳤습니다. 거가대교, 마창대교 전부 재구조화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재구조화를 거쳤음에도 현재의 비싼 통행료가 그대로라는 것이며,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통행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된다는 데 있습니다. 최대 3,500원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네, 그 마창대교 다니시는 분들은 꼭 말씀하십니다. 요금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들어보니까요 거리 단위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마창대교 요금이 거가대교보다 더 비싼 거라면서요? 네, 저희 뭐 방송에서도 거가대교 요금 다룬 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싼 도로의 대명사로 지금 거가대교가 얘기가 되는데, 거가대교가 아시는 것처럼 소형차 기준으로 통행료가 10,000원이잖아요. 예. 지금 마창대교는 2,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액면으로 따지면 4분의 1 가격인데, 이걸 이제 저희가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마창대교가 총 길이가 1.7km고요.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 침매 터널 구간이랑 다 합치면 8.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마창대교가 킬로미터당 1,470원. 예. 그다음에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1,21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2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마창대교가 200원 정도 더 비싸다 오히려 거가대교보다. 사실 거가대교는 우리가 가끔 가보지만 굉장히 길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마창대교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2,500원 내야 되고 돌아올 때 또 내야 되고 이러다 예. 보니까 아마 이 요금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통행료는 굉장히 비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창대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시간상으로 굉장히 큰 이익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마창대교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래서 오령동이라든지 현동, 가포 일대에 있는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고성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 도로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창원이나 진해나 그다음에 김해 장류나 또 부산까지 이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또 이 마창대교는 마산시랑부터 창원산단, 부산시랑까지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출퇴근하는 분들도 굉장히 자주 이용을 하고 있고 또 화물차 기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용차 기준으로 볼 때 하루 왕복해버리면 5,000원 정도 소요되니까 한 달 정도 치면 한 10만 원이 넘게 이렇게 그 교통비가 그 비용이 지불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우리 그 직장인들의 호주머니가 조금 뭐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창대교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게 지표로 나와 있는데 예. 마창대교 이용률이 10년 동안이죠. 그 개통되고 난 10년 동안 300%가 지금 급상승을 한 상태고요. 10년 동안 통행료 수입만 해도 2천억 원에 지금 달합니다. 반면에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009년이죠. 9월 달부터 2012년 7월까지 요금 500원 딱 인하한 거밖에 한 번도 혜택을 준 게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카드 사용만 하더라도요. 2019년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11년 만에 카드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 소비자들을 운용했는지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2012년도에 그 할인 통행권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입니다. 이게 이제 대량 구매 시에 40매 대량 구매 20% 정도 할인을 해주는데 이게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현금만 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왜 카드가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우리 얘기가 아니고 도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청에서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Q&A 있잖아요. 예. Q&A에 딱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읽어볼게요. 할인 통행권은 신용카드 결제가 왜 안 되나요? 답변이 이렇습니다. 할인 통행권은 주무관청의 요구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시행 조건이 현금에 한하여 판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판매에 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럼 경상남도가 요청한 맞습니다. 건 맞아요? 예. 이유는 뭐죠? 경상남도로서는 이제 카드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1년에 한 7,500원 발생한대요. 그거 자기네가 부담할까 봐 그게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전체 따지면은 완전 코미디 수준이지 않습니까? 몇백억씩 뭐 여태까지 뭐 2천억씩 이렇게 통행료 수입을 했는데 1년에 7,500만에 무서워서 시민들 편익을 무시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 맥커리한테 당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도의원 시절에 아주 의욕적으로 이것이 되면은 마산 창원 간의 이 물류 비용이 1년에 한 400억 정도 절감이 된다. 그리고 마산 창원의 랜드마크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의욕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그 후에 제가 2004년도, 5년도에 이제 국회로 간 이후에 들리는 이야기는 이것이 상당히 이 굴수수에 올라가지고 국정감사에서도 등장이 되고 아마 그것이 경남도가 이 민자 유치하는 회사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면서 이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행태로 전략됐다는 그런 우려를 지적을 많이 받았던 거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마창대교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와 도와의 그 협약 방식을 보면요. 저희 민자 사업 아이템 다룰 때 종종 나오는 그런 방식인데 MRG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수익을 못 내면 도가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협약을 했는데 이 손해가 엄청났잖아요. 손해를 익히는 게 마창대교가 사실 아닙니다. 마창대교는 얼굴마담이고 이 마창대교를 운영하는 관리운용사를 잘 봐야 되는데 관리운용사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맥커리 인프라 투융자 회사가 70% 지분을 갖고 있고 다비아나 이머징 인프라 투융자 회사 이건 난직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대송산단의 로봇랜드죠. 30%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맥커리 인프라는 이런 투자계에서는 어떻게 불리냐면 속칭 인프라 공룡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발주하거나 지방자치 발주하는 민자도로나 민자투자 사업에서 도로만 11개, 항만이 1개, 시가총액이 4조가 넘는 이런 기업입니다. 거기다 MRG 방식으로 해서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혈세를 빨대를 꼽아갖고 빨아먹고 있는 그런 중이죠, 이게. 이 마창대교는 이제 이런 뒷배경으로 해서 그동안에 쭉 이제 사업들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추정 수익을 정해놓고 추정 수익이 100억이면 100억을 정해놓고 거기 80억에 자기네들 수익이 못 따르면은 80억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방자치대 경상남도가 보존해준다 이런 협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 80%라는 돈을 높게 잡아놓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허덕허덕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해도
그것이 은폐돼 있는 상태도 많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계속 경상남도는 그 돈을 계속 꼬라박게 됐는데 이 돈이 거의 749억에 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니까 2013년도부터 재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료 분할 방식으로 바꿔 그나마 좀 약간 좀 벌충을 하게 된 이런 상태입니다. 마창대교 측하고 홍준표 지사 있을 때 이제 서로 약간 기싸움을 굉장히 했어요. 그래서 2014년 즈음에 이게 서로 이제 도 입장에서는 이게 적자가 계속 나니까 어쨌든 재구조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사업자 측에서 호락호락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홍준표 전 지사 스타일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공익 처분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죠. 공익 처분이라는 게 잠깐 그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이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공익적 이유가 있으면 이거를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걸 수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용을 해버리고 예. 민간 사업자의 사업권을 어떻게 보면 박탈하는 거거든요. 아주 극약 처방이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엄포를 놨고 그 당시 마창대교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 투자자들하고 약정한 투자 약정 위반이다라고 해가지고 국제 이제 ICC 국제 상업회의소에 가가지고 우리가 분쟁을 삼겠다라고 해서 완전 그게 치달은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뭐 2017년에 재구조화가 합의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 공방 과정에서 또 나왔던 의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마창대교 운영사가 탈세를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었는데 그 금액도 또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네. 사실 경상남도는 맥쿼리한테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경상남도 쓸 수 있는 카드는 감사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뭔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해보니까 자본 구조 변경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이런 마창대교가 이제 다른 투자자들에 받아갖고 이제 있었는데 2004년도에 갑자기 맥쿼리한테 지분을 넘깁니다. 이때 이거 실시협약 상황에서는 다른 데에 자본을 넘겨서 자본 구조가 변경될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하지 않고 넘긴 거죠. 그 일이 또 한 번 더 2010년도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마창대교 주식회사가 현금을 유동시키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된다는 돈을 누구한테 빌리냐면 맥쿼리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대출을 한 거죠. 셀프 대출한 건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이 돈 빌리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된 거죠. 예. 중요한 거는 그보다 더 이제 놀랄만한 일은 그 이율이 무려 11.38%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후수인 채권이라는 건데 후수인 채권은 보통 보면은 위험률이 부담률이 높은 것에 투자하는 게 후수인 채권입니다. 그 당시에 7.3% 정도 됐었거든요. 선순위 채권이.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당시에 시중금리가 2%였습니다. 마창대교가 그 정도의 현금 유동성이 충분한 그런 회사였다면은 시중에서 금리를 당겨도 2%로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또 맥쿼리가 상당량의 수익을 가져갔는데 이 가져간 돈의 적자는 고스란히 마창대교에 남았고 마창대교는 단기 순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과다 지출하면서 손실을 발생한 거죠. 근데 이자도 본인한테 준 거고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적자가 났으니까 법인세를 안 내잖아요. 법인세가 또 탈루된 겁니다. 그래갖고 2013년도에 12억, 2014년도에 추정한 게 한 3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후순위 채권으로 이자를 뺏어갔죠. 법인세 안 냈죠. 이게 뭐 도대체 이렇게 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과연 경상남도가 2014년도에 알았은 문제냐. 그 이전에 2013년도부터 쭉 있었던 문제를 왜 그때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해명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던 일이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네. 저는 거가대교 아이템 할 때도 그렇고 지난주 로봇랜드 그리고 오늘 마창대교 얘기까지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민간 사업자가 행정 이어봤으면 좋겠어요. 어쩜 그렇게 영리하고 어쩜 그렇게 다 이렇게 그 뒤에서 챙길 건 다 챙기는데 행정은 항상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 일단 주식회사 마창대교하고 경남도가 실시협약을 맺을 때 그 투자 자금을 이제 선순위채로 이제 그 조달하기로 돼 있는데 나중에 이게 후순위채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상남도가 몰랐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도에서 마창대교에게 이제 감사를 실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경상남도는 감사를 통해서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그 마창대교가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후수채로 변경을 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남도는 변경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실시 협약의 후순위체로 변경을 한다면 반드시 그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임의대로 이렇게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혹 이게 이제 잘못이 그 발생되었을 경우 법적 책임을 걸으면 마창대교가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승인 안 받고 이렇게 쉽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또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또 일부 도의원들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고 또 도가 정말 몰랐다면 이거는 진짜로 직무유기고 그다음에 변경 사실을 알았다면 이거는 이제 도하고 회사와 그 결탁이 있었다고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주식회사 마창대교도 감사를 받는 게 마땅하지만은 경상남도도 감사를 받아라 이런 이제 주민의 요구가 많았고 예. 특히 이 감사를 진두지휘했던 분이 실시협약 체결할 때 그 실시협약 체결을 이끈 당사자입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감사가 됐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점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쭉 설명해 주셨던 후순위체 공방 이후에 그래서 어쨌든 경상남도가 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던 거예요? 네. 기존의 채소 운영 수익 보장 방식에서 이제 그거는 아니고 지금부터 하는 거는 대안적 이 MCC 방식 그냥 쉽게 설명해드리면 사용료 그 들어오는 통행 수입을 각자 일정 비율대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경상남도가 31.5%, 마창대교가 68.4% 정도를 따로 이제 관리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 MCC 방식이라는 거는 채소 수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채소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느 정도 수익을 줘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이제 바뀌었고 예. 그리고 재정 부담이 원래 기존의 이제 채소 운영 수익 보장 방식으로 하면 한 2,189억, 한 2,190억 정도 들 것을 이렇게 협약을 변경함으로써 487억으로 총 한 1,700억 정도 예산을 줄였다라고 이제 그 당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통행료 결정권도 경상남도가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얘기가 된 게 8년마다 최대 500원 인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2038년까지는 또 최대 1,000원까지만 가능하다라고 그 당시 이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도의 부담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홍보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과연 시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었느냐라는 거는 좀 논란이 되고 있었죠. 저 38년까지 1,000원 천연이 작은 돈 같지만은 이것도 실제로 시민들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아마 이 마창대교도 지금 최근에 거가대교를 그래도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요금 인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도 합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나 창원시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좀 나서면서 예. 요금 인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소형차 기준 2,500원인데 한 얼마 정도 돼야 한다고 보세요? 대폭 반 정도, 50% 정도 낮춰도 가능하다. 1,700원, 뭐 네. 1,500원. 이래 낮춰도 된다 이런 생각이 교수님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다른 도로보다 3배 이상 비싸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제 저도 1,500원 내외 정도 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 지금은 이제 통행량이 가급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수익이 더 많이 창출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할 때 한 1,000원 정도 조금 인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진짜 요금이 싸질 수가 있을까요? 왜냐면 이미 협약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현재 이제 마창대교 중무관청은 이제 그 도가 갖고 있습니다. 경남도인데 그런데 이제 창원시 이 본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마창대교 그 중무관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초 이제 도의회 의회록을 보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창원시의 의지가 약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승무 시장의 보관은 뭐냐면 지금 그 마창대교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앞서 우리 그 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할인권을 구매해 가지고 통행료를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40명 이상 그 구매를 하면 20% 정도 할인이 되니까 그 허승무 시장은 창원 시민들에게 20%에서 30% 정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소요되는 비용이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제 창원시가 그 시민을 위해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창원 시민에게 국한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럼 도민에게 모두 혜택이 안 돌아가니까 지금 이제 도도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도도 조금 같이 창원시하고 발을 맞추면 우리 도민들에게 좀 혜택이 가지 않을까. 뭐 그래서 저는 뭐 다각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금리를 금융권에서 했을 때에 나가는 이자하고 공공기관에서 나가는 이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흑자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재입상을 얼마든지 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압력을 넣어서라도 안 되면 도가 가져오면 됩니다. 가져가지고 그 비용을 보존해 주는 거죠. 금융권의 이자를 통해. 공공기관에 했을 때에 이 이자는 그 금리가 상당히 인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고도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가도 가능성이 있는 마창대교다. 저는 그렇게 느끼십니다.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지난달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법 중에 그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민자 고속도로에 해당되는 얘기긴 합니다. 근데 민자 고속도로도 비싼 통행료가 계속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민자 고속도로를 일반 제종 고속도로하고 통행료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간 사업자나 투자자들이 반발을 하겠죠. 그러면 그 수익 이제 차익 나는 부분을 도로공사가 저리의 차입금을 빌려 와가지고 그걸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방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입금은 그 민간 투자자들의 이자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입금으로 그걸 메꿔주고 나중에 민간 사업자의 운영 기간이 끝나가지고 도로공사에서 그 도로를 받아서 운영을 해서 그 차입금을 다시 메꿔 넣는 그런 식으로 지금 법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계속 요금 비싸다, 요금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과 맞물려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마창대교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각 이게 확인이 되지 않고 한참 동안 누락돼 있다가 보수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요금이 내려가면 또 시설 유지 보수가 좀 소홀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는 공적기관에서 이거를 이제 깊숙이 관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공공의 안전도 담보를 하면서 요금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요금 인하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물론 재협상도 있겠지만 애초에 좀 이런 잘못된 협약을 안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왜 이렇게 자꾸만 헛발질을 하는 것인가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협약을 체결할 때 사실은 민간 사업자나 투자자들은 정말 전문가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의 수익을 최대한으로 뽑아낼 수 있을지 너무나도 많은 전문가들이 붙어 있고 거기에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집단하고 계약을 하면서 행정기관에서는 그냥 통상적인 행정 업무 처리하듯이 계약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어떤 투자 협정이나 혹은 이제 어떤 그러니까 중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또 거기에 나아가지고 그런 면도 있어요.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 협약의 내용을 보면 누구나 이거는 좀 불공정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문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를 사인을 했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 그 협약을 체결하는데 뭔가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된 거죠. 근데 이런 공정성이 담보 안 되는 거는 대부분 그런 협약이 협상 과정이 비밀 유지 약정을 해가지고 다 비공개하는 상태에서 협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나 시나 행정기관에서 이런 민간 사업자의 투자 협정을 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라든지 혹은 외부 전문가를 좀 넣어가지고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좀 담보하는 식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게 이 문제를 그나마 좀 보완하는 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우리가 꿈의 가교가 될 것이라면서 야심차게 시작한 게 바로 마창대교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위를 달리는 사람들은 꿈꾸기조차 버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행정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겠죠. 앞으로 도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함께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